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진짜로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 일단은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리더십 가뭄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많으면은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보다 무려 스탠퍼드식 리더십 수업입니다. 읽으면 뻔해요, 내용이. 근데 뻔한 말이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과학적 근거,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리더십은 그렇게 여러분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만큼 리더십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책 한 권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책도 굉장히 작고 300쪽밖에 안 돼서 진짜 각 잡고 읽으시면 하루 이틀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변화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또한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변화에 대한 공포도 변화를 거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먼 옛날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비도 내리지 않고 맹수에게도 습격당하는 일도 없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는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최선인데 변화에 대한 공포는 그 시절에 잔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수준 높은 학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산 지가 몇백 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그냥 변화가 공포 그 자체라는 게 DNA에 박혀 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일단 만든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며 리더가 그것을 바꾸려 하면 현장을 모른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한다라며 반기를 든다. 팀이 리더에게 혐오감을 품으면 집단 심리와 현상 유지 편향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그 평가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리더로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현실적인 최선책은 무엇인가 내용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적극적 리더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건데 강한 자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감과 강함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좀 유약한 리더, 그러니까 안 좋은 측면에서 유약한 리더, 떠넘기기 리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는 내버려두면 점점 거대해진다. 따라서 스스로 작은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겸손함과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적극적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럼 적극적의 의미가 뭐냐? 적극적을 영어로 assertive라는 이제 형용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적과 수동적 사이에 있는 리더가 적극적 리더다. 공격적이랑 적극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과 공격적 사이에 assertive한 리더가 적극적 리더다. 계속 이거 한 표로 정리하면서 예를 들면 섬김의 리더십은 수동적 측면이 강한데 공격적, 그게 안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강한 자아가 없으면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섬기기만 해서는, 직원을 섬기기만 해서는 그거는 뭐랄까 반쪽짜리 리더인 거죠. 그래서 공격적 리더는 예를 들면은 말한다. 수동적 리더는 이제 듣는다인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듣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 리더는 뭐예요? 질문하고 듣는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좋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단순히 동감하면 뇌에서 슬픔이나 고통 같은 불쾌한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려 하기 때문에 상대를 도우려고 행동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공감하면서 도우려 하면 뇌에서 협력적인 행동, 충실감, 지속력을 높이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결과에 입각해 공감과 동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이다. 팀의 젊은 구성원이 실수를 해서 크게 낙담했다고 하자. 공감하는 리더, 그러니까 동감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리더는 자네의 기분을 이해하네 라고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 기분을 이해하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객관적으로 이번 실수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한편 동감하는 리더는 자네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네 라며 함께 우려할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감과 동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술을 마시며 푸념을 들어주며 당장은 마음씨 좋은 상사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 엄청 많죠. 그러나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부하는 성장하지 못하며 팀의 문제 해결 능력은 발전하지 못한다.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자기를 알고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 즉 진짜인 상태로 상대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상대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 개인으로서 진실해지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한 토대를 쌓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기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신념을 갖고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 모습이 설득력을 지녀 사람과 팀을 자연스럽게 매료시킨다. 말 그대로 따르고 싶은 구심력 있는 리더의 토대가 형성된다. 일단은 이 책은 여러분 스티븐 머피 시게마스,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하트플리스 연구소 창설자이세요.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임상심리학으로 하버드에서 받으셨어요. 1994년부터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동경대, 도쿄대에서 무려 12년으로 교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2002년부터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특임 교수로 16년간 정확하게 일본의 최고와 미국의 최고 대학교에 반반씩 근무를 하셨어요. 이런 스펙을 갖고 책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핵심적인 것을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스탠퍼드식 리더십 수업은 정말로 스탠퍼드에서 수업 하나 이렇게 빼먹는다라는 수준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최고의 대가가 쓴 책들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는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나, 얼마나 이거에 맞게 실천을 하고 있나를 따져봐야 되고, 정말로 꼭 실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그 다음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헬조선 문화가 한 70%는 없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모두가 다 읽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책을 접다가 책이 찌그러졌어요. 그만큼 유익했다. 여러분도 꼭 그 유익함을 맛보셨으면 좋겠고, 삶에 꼭 체화시켜서 적용해서 실천하시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